다현 씨, 네, 네, 이거 올려주신 거 있죠? 네, 네, 요거 오늘 오셨으니까 피드백 다시 한 번만 해드릴게요. 네,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잘 하셔가지고, 네, 네,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일단 잘하신 부분이 뭐냐면, 뭐, 이거저거 묘사라기보다는, 이 그림자는 그림자끼리 묶어주고, 밝은 부분은 밝은 부분끼리 이렇게 묶어준 것들 있잖아요. 덩어리식으로. 네, 네, 이런 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어, 시작되는 그 원경이 있죠. 여기 중경이 있고 원경이 있잖아요. 네, 예, 여기도 되게 잘 끊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톤에서 그냥 밝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약간 블루 톤을 섞어가지고 빼주신 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 네, 그거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고, 낙타를 되게 너무 잘 표현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는 그 원본을 보고 하신 거죠, 그러면? 네네. 거기에 네, 이 라이팅이 요렇게 표시 다 돼 있었던가요? 혹시? 네, 맞아요. 아, 그러셨구나. 나 이거 일부러 여기다가만 포인트 주신 줄 알고. 아, 아닙니다. 예. 왜냐면은, 진짜 이쪽에 보시면은 네, 지금 시선이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동선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가 여기 있고, 이쪽에 이제 포인트가 잡혀 있다 보니까 이거랑 연결되면서 스토리가 뭔가 이어지게끔.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주고 이쪽 뒤로 가면 갈수록 쫙 풀려버리잖아요. 이쪽은. 네. 네. 그래서 이런 좀 센스가 조금 필요하기는 해요. 네, 이런 센서들이 조금 필요하기는 하고, 물론 뭐 잘하셨지만 나중에 이제 그 원본 안 보시고 모작 안 하실 때, 직접 창작하실 네, 때 있죠. 네. 예. 창작하실 때는 하여튼 요런 식으로 포인트 되는 부분에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올려주신 게 어제 저게 다였었죠. 그 프랍, 그 프랍. 블렌더 이용해서 한 채색 아, 올렸습니다. 잠시만요. 프랍에 있구나. 아, 네, 맞아. 이것도 그 다현 씨 안 계실 때 다른 네. 분들한테 제가 한번 너무 잘하셔가지고 보여드리기는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아니 진짜 엄청 잘하셨더라고. 한 번에 그냥 감을 다 잡으신 것 같아요. 어, 네, 있네요. 예. 이렇게 블렌더로 이렇게 완전 디테일하게 그 스트럭처 자체도 되게 좀 확실하게 잘 잡아주시기도 했고, 네. 이거는 혹시 뭐 레퍼런스 보고 하신 거예요? 그 사진 주전자 모양 이렇게 막 섞어서 했어요. 주전자. 실제 사진 몇 개 두고.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럼 이 각도에서 보고 하신 거죠, 그냥? 아니요, 각도는 제가 한 거예요. 그럼 여기 프론트 사이드 뷰는 없고 그냥 이 상태에서 보고 그냥 감 잡아서 하신 거네, 그죠? 네, 네. 잘하셨다. 오, 이거 솔직히 잘하셨는데 나중에 뭐 이거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요렇게 잡아놓고 여기서 좀 그리면서 모양을 이렇게 네, 라운드지게 바꾸셔도 되고 여기서 보시면은 한번 이렇게 꺾여 버리잖아요. 네, 근데 이걸 더 라운드지게 해가지고 부드럽게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런 거는 여기서 베벨 주면 되는 거 기억하시? 아, 네. 네. 아니 뭐 그거를 뭐 안 해가지고 진행 못하는 건 아닌데 일단 그냥 추가로 팁을 제가 더 드리자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이거 관련된 거에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거는 쉐이더에다가 디폴트 값으로 그냥 컬러를 집어 넣어 주신 거죠? 아, 이거 그냥 포토샵에서 네. 색 그 오버레이가 그걸로 해서 낸 아, 거예요. 진짜요? 네. 이런 제가 틀렸네. 이거 컬러를
그 블렌더에서 설정해 주신 줄 알았어요. 너무 저는 깔끔하게 하지 말래요. 하셔가지고. 진짜요? 오늘 그거 어제 했던 거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네. 어제 저희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제는 블랙 앤 화이트를 떠나서 블랙 앤 화이트에서 이제 약간 3D 블렌더나 지브러시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요. 네. 컬러도 입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글레이징하고 이제 완성도 있게까지 올리는 걸로 이제는 스타트를 했고, 그래서 이제 블랙 앤 화이트는 평소에 계속해서 연습하셔야 되고,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 언젠가는 발목 잡힐 거예요 또. 근데 뭐 어쨌든 지금 다 잘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림자도 표현 되게 잘 하셨고, 저 여기에서 또 놀랐어요 다현씨. 음, 그 뭔가 이 금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골드 재질의 이런 주전자 있죠. 네. 요게 이제 빛 받았을 때 번쩍거리는 요 재질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포인트만 잡아가지고 너무 잘 주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요것만 봐도 뭔가 이거 메탈이구나, 그냥 이런 게 바로 보이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저쪽 뒤에보다 요 앞에만 약간 이런 식으로 디테일 살짝 잡아주신 것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꽃도 되게 은은하게 잘 넣어주신 것 같아요. 다현씨 혹시 저기 수채화 전에 옛날에 많이 해보셨나요? 수채화는 그 입시했던 게 아니었어요. 입시하실 때 하셨죠? 네. 왜냐면은 이쪽에 딱 보자마자 다현씨 수채화를 뭔가 많이 해보셨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음, 그게 좀 보여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입시를 했었거든요. 네. 석고정물 수채화부터 뭐 다 했어요. 저 석고소묘부터 뭐 정물 수채화 등등등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완성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하시다가 딱 끊어주신 거예요? 저는 완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이거 완성이 아니라고 제가 뭐라는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혹시 더 하실 네. 건지. 예. 예전에 계셨던 분 중에 제가 볼 때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볼 때는 이게 끝났거든요. 네. 정말 완벽해요. 진짜. 근데 아직 다 안 끝났다는 거. 어,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 데가 없는데. 수윤이는 누군지 알아요? 유인 씨 말씀하시는 거죠? 윤 씨. 나 분명히 여기서 더 건들 게 없고 완전 퍼펙트 했잖아. 근데 저는 진짜 어, 와 이게 나의 한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전 눈에 안 아, 보이니까 더 그랬어? 아, 근데 그분은 진짜 꼼꼼하고 엄청 잘하시기도 했고, 모르겠어. 그냥 약간 스타일이 그랬던 것 같아. 그림을 그림이라고 그려지는 게 아니라 약간 정말 사진처럼 그려야지 나는, 내가 볼 때는 완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 약간 작가의 느낌이 강하시죠. 게임 맞아, 쪽보다는. 맞아. 게임 쪽보다는 약간 작가인데 순수미술 중에서도 약간 뭐 슈퍼 리얼리즘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 음, 초현실주의 막 이런 거. 그래서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좀 많이 나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본 거고요. 네. 네. 이것도 되게 잘 하셨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스케일도 너무 잘 잡으셨고, 여기는 그림자는 포토샵에서 그려주신 거예요? 아니요, 그 블렌더. 블렌더로 잡아주신 거죠? 네. 잘 잡아주셨네. 그림자가 이쁘게 먹으려면은 요런 식으로
묶여 있는 상태가 가장 이쁘게 잘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이렇게 돼버리면 빛이 여기서 오는지 이게 혼동이 생기거든요. 네. 한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그림자가 그쪽으로 이렇게 묶이는 상태가 가장 잘 적용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잘하신 게 이거는 그 다현 씨가 직접 그냥 응용해서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처음 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 눈동자까지 여기에다 만들어줘야 되나 싶어가지고 만드시는 분들이 거의 다반사거든요. 근데 그거를 빼고 요렇게 틀만 잡아놓고 여기서 바로 그냥 솔리드 값으로 잡아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디테일을 이렇게 올려주신 거 보고 좀 많이 놀랬어요. 그리고 이런 붓터치나 이런 핸드 페인팅의 느낌들도 다 너무 좋고 이 면만 봐도 여기서 이렇게 컬러 붓자국이 이렇게 조금씩 터치돼 있으면서 나눠져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되게 감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잘 하셨고 이거 약간 그런 거죠? 도자기 같은 거. 네. 맞아. 이렇게 좀 되게 두껍고 약간 그런 재질의 컵인 것 같아서 되게 잘 하셨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요거 이거 보자마자 저는 와 이거 약간 레트로 아날로그의 느낌을 굉장히 잘 내셨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저기 모작이에요? 아니요, 이거 그 뭐지? 제가 여러 가지 요소 해가지고 창작한. 창작하신 거? 이걸 창작하셨다고? 와, 나 근데 진짜 놀란 게 뭐냐면 진짜 블렌더 그때 활용해가지고 작업하실 때는 감을 잘 못 잡으셨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소스 같은 거 딱 이제 공유해드리고 알려드리면서 거기서부터 감을 확실히 잡으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그림자도 이렇게 놓고 한쪽으로 흘러가서 여기 묶여 있죠, 이렇게. 이런 것도 네. 너무 이쁘게 잘 들어갔고, 그리고 대박인 거는 이걸 또 응용을 하신 거예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너무 재밌게 잘 표현하신 것 같아. 이 파이프는 일부러 여기다 안 넣어주신 거예요? 모델링으로? 아니면은, 네. 그 일- 나중에 저기 너무 비어 보이네 하고서 넣은 거예요. 아, 일부러 겉에만 이렇게 좀 덩어리만 잡아주신 거군요. 네. 오, 와, 잘하셨어. 예. 그래서 요런 소재들도 너무 다 좋았고, 그리고 이런 뭐 재질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이런 컨셉이나 이런 거 있죠. 막 약간 메롱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뭐 널드라고 이렇게 써있는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저는 되게 재밌게 느껴졌고, 이런 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덩어리도 정말 빛 들어오는 부분과 그림자 지는 부분을 확실하게 딱 잡아주신 다음에 거기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레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좀 재미 요소를 더해서 여기까지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응용하실 수 있구나라는 걸 어제 또 다시 처음 알아가지고 굉장히 좀 놀랬습니다.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난 이런 거를 만들고 싶은데 내가 모델링 할 때 보니까 이런 거를 만들기 너무 어려운 거야. 왜냐면 3D를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헤매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렇게 덩어리만 딱 잡아놓고 나머지를 응용해서 페인팅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케이스가 가장 잘한 케이스예요. 솔직히 이 정도면은 A 드릴 수 있어요. 왕. 진짜. 그리고 강조해줄 부분만 해주고 이쪽과 이쪽으로 갈수록 멀어지니까 여기는 더 풀어주고 여기 안쪽에 있는 톤도 다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좋게 봤습니다. 너무 좋게 봤고 그 다음에 종 같은 경우는 이거 미완이라고 써주셨더라고요. 그거 완성했어요. 완성했어요? 한번 오래됐어요.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완성하신 게 종 모양 기사하고 핸드폰하고 완성하신 거죠? 아니요, 기사만 했어요. 기사만? 오케이, 알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핸드폰은 못 하신 거고요.
네. 음. 와, 대박. 아, 나 안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태연 씨. 네. 이거 네. 이거 모델링 하신 거 이거 또 네. 다 저거 하신 거죠? 모작으로 이렇게 네. 따라서 모자이크. 하신 거죠? 그러면 모델링도 직접 다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네. 아, 진짜로요? 아니, 왜냐면 보통 이제 3D 처음 하시는 분들이 요런 형태를 잡을 때 보면은 약간 되게 스트레이트하게 있잖아요. 뭐 가로, 세로, 평면 같은 느낌으로 네. 프론트, 사이드, 백뷰 뭐 이런 식으로밖에 거의 못 하시거든요. 근데 각도를 45도 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응용을 해가지고 약간 입체적으로 이렇게 잡는 케이스가 굉장히 드문데 너무 잘 잡으셔가지고 제가 한번 어제 보면서 내일 오시면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음. 음,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컨셉 자체도 다 너무 재밌고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원래 원본을 작업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네. 개인적으로 잠깐만. 그냥 러프하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걸 약간 이런 식으로 아, 각도를 주면은 좀 어땠을까? 이 약간 앞으로 각도를 준 거긴 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이게 예. 약간 이런 예, 느낌? 예, 약간 그렇게 준 거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아, 어, 근데 약간 뭔가 이렇게 네. 그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삿갓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음. 무슨 앞이 안 보이는 무슨 그런 바구니 같은 거 이렇게 머리에 뒤집어 쓴 것 같은 느낌으로 아, 네. 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어떨까 싶어요. 그럼 뒤에 거 그냥 이렇게 네. 잠깐 가린다고 가정했을 때 음. 이렇게 있는 아, 거보다 이렇게 있는 게 네. 좀 더 괜찮지 않아요? 비율적으로? 네. 예. 약간 좀비 같고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몇 도 살짝 틀어주는 것 자체가 느낌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음. 예. 그러면은 왜냐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미를 주기 위해서 요렇게 한쪽을 떨어뜨린 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네. 이론적으로 봐도 말이 되는 게 이쪽 부분이 무겁기 때문에 땅에 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누구든지. 네. 그리고 이게 또 괜찮은 게 뭐냐면 기울기를 한번 보세요. 기울기를 보면은 시선이요. 네. 뭐 구도처럼 이렇게 뭐 타고 올라가고 그런 게 여기도 있습니다. 요렇게 올라가겠죠? 음. 여기 올라가면서 사람은요, 이렇게 보고 얼굴 먼저 보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답을 먼저 줘버린 것 같은데, 어디가 좀 더 강조돼야 될 것 같아요? 어, 이, 어, 1번? 1번? 이거 왜요? 얼굴 강조 얘기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답을 줘버린 것 같아. 이게 어떤 분들은 이럴 수도 있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쪽 닿는 지면 여기가 네. 여기보다 조금 더 앞에 있으니까 뭐 약간 프론트 뷰 약간 그 중에서 뭐라 해야 되지? 뭐 포그라운드 근경 쪽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강조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강조를 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거 보고 그냥 끝이거든.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주면서 이렇게 쉐입을 줬다라는 거는 이거를 보고 여기서 튕겨가지고 이 막대기를 타고 올라가서 여기를 봐라. 그래서 나는 이거를 좀 더 크게 하기도 하고 기울기를 준 거다. 보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 막 천대기가 이렇게 가려져 있어. 그러면은 진짜 이만큼은 그냥 날려 먹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만 이 전체를 그렸는데 이것만 보이고 끝나는 거지.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다는 거.
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각도 조금만 그냥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그거죠. 그냥 약간 요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기울기를 하고 이쪽 거를 뭐 요런 식으로 그냥 덮었다고 했을 때 요런 식으로 되겠네. 그쵸? 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괜찮은 게 각도가 여기서 요렇게 가죠. 여기 몸통 쪽에서도 스트레이트한 게 아니라 약간 요렇게 가죠. 그 다음에 막대기 요렇게 가죠. 네. 기울기도 요렇게 가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이게 없어야 돼요. 네.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잖아요. 너무 정적인 거는 노잼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최대한 밸런스를 깨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가로로 된 무언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만한 걸 그리고 여기에 이만한 걸 그렸어. 그러면은 반으로 했을 때 똑같잖아요. 네. 한쪽은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도 아 뭐가 다르구나. 어디가 포인트가 되겠구나라는 게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깨주면서 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연결 이런 식으로 해서요. 가장 최종적인 포인트 쪽으로 가는 게 사실상 가장 좋은 밸런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게 있고요. 사람은 얼굴 먼저 보니까 얼굴 쪽을 좀 더 형태를 실루엣을 재밌게 하고 여기까지 시선을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뭐 장신구들이나 뭐 이런저런 소품이나 재질 같은 걸로 해서 시선을 타고 가서 여기까지 가게끔 하는 게 가장 좋다. 왜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도달하는 시간이 1초인 거랑 이것까지 다 보면서 가는데 뭐 3.5초가 걸려요. 그러면은 뭔가 같은 그림인데도 굉장히 뭔가 많이 그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그거 하나만 조금 다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런 거는 이제 기본 톤 같은 거 너무 잘 잡아 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 반짝거리는 쉐이딩 같은 것도 네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스크래치 같은 거 너무 잘 넣어 주셨는데 와 이거 보니까 와 이거 작업 대박이다. 이거 브러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신 거죠? 네. 이거 처음부터 하시는 분 보기 힘든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껍질 까진 거 같은 느낌, 벗겨진 거 같은 느낌 네.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처음에 보통 내기 어렵거든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기 이렇게 각졌잖아요. 네. 다 이렇게. 다 벗겨졌대, 여기 각진 데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면은 내가 물어보지. 여기가 뭘로 인해서 왜 벗겨졌어요, 내가? 여기가 이런 게 지면이 뭐 바이킹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계속 쓸고 다녀야지 여기가 이렇게 꺾이잖아요. 네.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라인을 따요, 이렇게? 내가 이랬지. 굉장히 인위적이거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거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는데 네. 뭐라고 해볼까 이거 막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고 여기 부분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구겨가지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쓸고 왔다 갔다 하면 여기 스크래치가 여기만 이렇게 생기는 거. 네. 예. 그럼 여기 부분은 더 많이 벗겨줘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 조금 한번 참고해 주시면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알게 모르게 약간 탁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네. 이런 거는요, 나라면 이럴 것 같아.
이쪽에 보통 이런 패턴 같은 거를 좀 넣어 주셨잖아요. 네. 이쪽 끝에 잠깐만,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이 끝에 넣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기다 넣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지금 두 번째 거요? 네. 왜요? 그냥 앞에 각져서 튀어나왔으니까. 각져서 태어났으니까? 아, 그러면은 그게 좀 더 여기보다 여기가 앞부분이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예, 근데 그거라기보다는 여기다가 패턴을 좀 더 주셨고, 제가 그거 기억나세요? 구도에서, 잠깐만, 이번 파란 색깔로 좀 해볼게요. 요렇게 했을 때, 피해야 되는 영역이 어디 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나세요? 네. 가해. 여기.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일단은 한 장이라고 보고, 네. 요렇게 보면은 이 끝에 부분은 약간 여기랑 되게 가깝죠. 네. 그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그런 건 있는데, 만약에 이 끝에다가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런 디테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여기랑 너무 멀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 뭔가 눈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딱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잖아요. 네. 요렇게 포인트를 주면은 여기도 보고 자동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요렇게 해갖고 여기를 같이 또 보게 돼요. 그래서 중심에서 이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봤을 때 그래도 조금 괜찮죠. 여기 뭐 살짝만 넣어주셔도 좋고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러면 잠깐만, 이거를 이거였네요. 봐보세요 한번. 이게 아니지. 이거하고 보이죠? 네.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조금만 포인트 주시면은 바로 살아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요거 되게 잘 하셨고, 조금만 수정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아직 여기 이후로는 못 하신 거고, 그죠? 네. 아, 오케이. 그러면은 네, 모델링 한 것까지만 제가 피드백을 드릴게요. 네. 네, 모델링은 마찬가지로 디테일하게 너무 잘 해주셨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सब디비전 같은 거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위에다 그릴 거니까. 네. 뭐 베벨 같은 것도 사실상 안 줘도 되고 주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스케일 잡는 거고요. 네, 구조적으로 괜찮고 뭐 나중에 조금 더 변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그림자도 그림자끼리 이런 식으로 잡아주신 것도 너무 잘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일단 모델링만 봤을 때는 저는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잘 하신 것 같고, 만약에 네. 여기다가 좀 더 디테일을 넣어 주실 거면은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여기 부분에 별로 디테일이 뭔가 없을 것 같으면은요, 네. 그림자로 뭐 이런 식으로 묶어 주셔도 되지. 난 여기다가 포인트를 줄 거예요. 그러면은 시선이 갔다가 이 그림자에 막혀가지고 쭉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가게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여기, 나 이쪽에 포인트를 줄 건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기를 뚫어져 버리면 이 공간이 굉장히 휑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혹시 뭐 재질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재미 요소 같은 걸 좀 더 넣어 주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를 뭐 설명 드릴게요, 그냥. 네. 예, 물론 뭐 엄청 잘 하시긴 할 거지만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면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일단 제가 숙제를 한 분 한 분씩
쭉 봐드리고 이따가 블렌더로 어제 저희 수업했던 거 좀 더 보충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땡. 예. 그럼 다현 씨는 잠깐만 이거 말고 또 혹시 더 해오신 거 있나요? 아니, 없어요. 아 없으세요? 네.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 이거 올려주신 것들 있잖아요. 방금 프라 네. 이런 식으로 더 하셔가지고 이거 그 큐브 저거 하시는 거 있죠? 어떤 거 하는 거요? 큐브 이렇게 상자 이렇게 했던 거 저희 기억나시죠? 네. 그런 것처럼 블렌더를 활용한 걸로 해가지고 그것도 하나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그 이거 카페에 올려주신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그런 사물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지금 이런 느낌? 지금 하신 네. 거의 느낌 같은 거. 네. 네네. 네, 이런 그냥 이런 소품 같은 사물들 네네네네 여러 개 맞아요. 해보라는 거죠? 네. 특히 저는 다른 거 다 잘하셨는데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이거 컴퓨터예요. 컴퓨터. 감시 모니터. 진짜 너무 캐주얼하면서도 되게 재밌게 너무 잘 표현하셔가지고 그리고 요즘에 또 한때 레트로풍이 되게 떴잖아요. 네. 그 다현 씨 저랑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아실 거예요. 네. 그 90년대 막 초창기 그 컴퓨터 몇 세대부터 쓰셨어요, 혹시? 다현 씨? 그 윈도우요? 예. 그 저 98인가? 98? 와, 그 파란 색깔 바탕화면에 그 네. 윈도우 진짜 대박이다. 저는 286 잠깐 썼었고 386하고 막 586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4.1 플로피 디스크 이렇게 딱 넣으면 드드득 소리 나오는 거 아, 기억나시죠? 디스크 알죠? 예, 그러면서 이제 CD로 넘어가고, 맞아, 98 썼었지. 그리고 약간 2000 하면은 밀레니엄 해가지고, 약간 네. 686 컴퓨터 해가지고 모니터가 그때 당시에는 약간 앞으로 볼록 튀어나온 게 또 유행이었거든.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위로 계속 넘어가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만, 아직도 기억나요. 옛날에 막, 지금 이 그려주신 컴퓨터 같은 걸로 네. 그 막 비행기 게임하고 아니면 TV에다 그거 오락기 그 1P, 2P 연결해가지고 막 팩 꽂아가지고 게임하는 거 아세요 혹시?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있었잖아. 팩 하나에 10,000원, 20,000원 해가지고 그걸로 막 저기 슈퍼마리오 하고 그랬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트렌딩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기자기하게 표현하신 게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 살려가지고 한번 계속 좀 더 이렇게 프랍 디자인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구도는 구도대로, 프랍은 네. 프랍대로. 다현 씨 알겠습니다. 잘하시네. 내가 진짜 처음에 막 블렌더로 감 못 잡으시더니 잘하시네. 예. 그러니까 너무 잘하셔가지고 난 이거 그냥 좀 디벨롭해서 포트폴리오로 쓰시면 좋겠어가지고 그거 얘기해주고 싶었어. 이걸 그냥 연습으로만 하고 좀 버리는 거는 너무 아까워요. 이 네. 퀄리티에. 예. 그럼 조금만 더 이렇게 해보세요. 네. 예, 그 저 큐브는 잘 하고 계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불시에 중간에 언제 한번 검사할 거예요. 네, 예. 왜냐면 안 그러면 내가 잔소리 하는 게 되니까 다현 씨도 일정이 있는데 다현 씨 어디까지 됐어요? 어디까지 됐어요? 내가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네. 예, 그렇다고 또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숙제 더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진도는 다시 나갈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현 씨.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수연아. 네. 놀랬지? 너 숙제한 거. 하나는 조금 미완성인데 괜찮을까요? 상관없어, 그, 상관없어. 어, 네. 숙제 취지가 완성본을 보기 위해서 내가 숙제를 내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상관없어. 잠시만요, 올릴게요. 아, 프로젝트 저기, 시나리오 그것까지 정리하고, 바빴을 것 같더라고, 수연아, 너.
아, 바이러스도 그것도 그, 그렇고. 3D 깨작깨작 하다가, 부딪혀가지고, 개고생 하다가, 시간, 아, 시간 날려먹고. 아, 그랬어? 에. 아, 그랬구만. 뭐야, 이거 다 한 거야? 그 텍스처 위에다 올리는 거 하고 있었어요. 그 앰비언트 CG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적용해서 한 거지? 네. 왜냐면 내가 그 앰비언트 CG에서 아는 텍스처가 좀 몇 개 보여가지고. 아, 저 가죽, 저거 알지. 나도 옛날에 저거 좀 썼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어, 오. 어. 소감이 어때? 해보니까 이거? 오, 확실히 작업 속도가 엄청 줄겠구나. 그치, 내가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거야. 그 예전에는 그 이걸 다 그려가지고 여기 그려가지고 이 완성하는 데까지 다 했어. 근데 음, 한 2016년, 17년 네. 그때부터 이제 컨셉 아티스트들이 많이 사용한 프로그램들이 있지. 음, 스케치업 들어본 적 있지? 네. 어. 이걸로 이게 왜냐면은 정말 다루기 쉽거든. 그래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내가 이거 간단하게 3D 프로그램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스케치업이 가장 쉬운 거야. 아, 그리고 그거보다 살짝 위에 있는 거의 비슷한 동급인데 이게 블렌더야. 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한 라인에 있지. 뭐 지브러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맥스, 맥스도 있을 거고, 마야도 있을 거고, 뭐 음, 등등등등등등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거가 뭐 이런 것도 있어. 퓨전 360이라고 해가지고 막 모양 엄청나게 굴곡지고 막 구멍 뚫리고 막 이런 어려운 복잡한 자동차 엔진 같은 거 다 이런 걸로 만들거든. 음, 오, 이런 정도는 돼야지. 이게 이거하고 비슷한 게 또 있지. 솔리드웍스라고 또 있지. 근데 이거는 아, 우리 쪽 분야는 거의 안 하니까 이거는 약간 제도 아니면 건축 아니면 자동차 디자인 부품 디자인 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야. 제품 디자인 하는 사람들은 이제 라이노라고 있는데 그거 많이 쓰고 아니면은 캐드 이런 거 많이 쓰고. 근데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겉다리로 이제 저기 작업을 할 수는 있어. 네. 이거 말고 뭐 머드박스 그다음에 뭐 그거 말고도 되게 많지. 지금 이것만 해도 몇 개야? 3, 4, 5, 6, 7, 8, 9, 10 10개네. 에, 모델링 프로그램만. 엄청 많네요. 엄청 많아. 이게 제일 쉬운 거야, 이게. 이건 음, 스케치업을 많이 쓰는 산업이 또 뭐가 있냐면 웹툰. 아, 웹툰 작가들은 이걸 써, 이거를. 음. 굉장히 쉬운 거야. 그리고 웹툰 작가 이거 쓰고 이건 뭐 약간 뭐 UI UX나 뭐 3D 그런 이모티콘 같은 거 간단하게 이제 만들 때 많이 쓰고 이건 여기부터는 이제 보통 진짜 CG 하는 업계 사람들이 많이 썼던 것들이야. 음, 영화, 뭐 광고, 애니메이션, 게임 막 이런 거. 어. 모델링 프로그램만 이 정도야. 뭐 야, 진짜 맞다. 텍스처 쉐이더까지 가면은 그것도 더 많고, 그다음에 어, 렌더러도 하면은 나중에 렌더링 프로그램 돌리는 것도 다 다르고, 그것뿐이 아닌 게 나중에 이거 말고 파티클이라고 들어봤어? 아니요? 그러니까 그 파티클이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야, 이런 거. 뭐 입자 같은 거 있지, 이런 거. 아, 네. 그러면은 수인이도 그때 스킬 같은 거 이렇게 막 쓰는 거 그리고 있었잖아. 네. 음, 그게 다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물이 막 이렇게 흘러. 불이 막 이렇게 불이 나. 네. 그러면은 CG로 만들 때 이 불이 그냥 날까? 아니거든. 이런 입자들이 막 있어. 거기에 음, 색깔이 빨간 색깔, 어디까지 빨간 색깔이고 어디까지 주황 색깔이고 노란 색깔이고
이거를 계산해서 물리적으로 옷을 입혀주는 거야. 오, 그 속에는 이런 입자들이 있는 거고, 이게 파티클이야. 오, 파티클. 이걸 보고 FX라고 하지. 이거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 그래서 막 스킬 같은 거 쓸 때 막 이렇게 연기 같은 거 나고 막 이렇게 뭐 그런 효과들 있잖아. 이펙트. 네, 이펙트. 이쪽이 이쪽이고 그걸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파티클이라는 거 이제 하나 알고 있으면은 될 거야. 저것 중에서 이제 그게 있어. CG 쪽에서는 많이 하는 게 후디니라고 있는데 이걸로 막 물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엄청 어려워. 이 프로그램. 오, 몇 년 배워야지 이거 숙달 할 수 있을 정도야. 엄청 어렵고 렌더링도 엄청 오래 걸리고. 근데 요즘에는 AI가 들어서면서 좋은 게 솔직히 말해서 저런 고퀄리티를 굳이 안 만들어도 조금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물병이 있으면 여기까지 다 채울 필요가 없이 요즘에는 조금 부족하게 해가지고 한 요 정도까지만 채워놓고 이걸 가지고 좀 더 재미 요소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AI 많이 쓰잖아, AI. 그냥 영상 할 때 보면은 소라의 AI 같은 거 막 있지? 네, 내가 볼 땐 이거 아직 가려면 멀었는데, 뭐, 엄청 많아, 그 AI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걸로 그 AI의 느낌을 주는 거지. 아, 최근에 들어서 뭐 있어? 지브리 있었지, 지브리. 지브리 풍을 애니메이션으로 바꿀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완전히 손수 작업만 해가지고 이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시대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야. AI 느낌 반, 뭐 아니면 내가 했던 거 반. AI가 완벽하게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뽑고 나면은 나머지는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것만 있으면 돼. 그러기 때문에 AI보다 잘해야 된다는 게 그거야. 잘해야지 AI를 컨트롤할 수 있거든. AI보다 못하면 AI가 만들어 놓은 작품을 갖다 다 망치게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AI보다 잘하라는 거야. 그래야지 AI랑 협업을 해가지고 뭔가 나만의 베스트 작업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음. AI가 지금 100%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구현해주는 시대는 내가 볼 땐 한참 멀었다고 봐. 나도 AI를 많이 쓰는데 한참 멀었다고 보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해주면 될 것 같고 지금 이거 저기 숙제했던 거 있잖아 수윤아. 네, 요거 모델링은 뭐 볼 것도 없었고 사실 텍스처를 입히는 건데 텍스처 입힌 것도 일단 너무 잘했고 네. 이거를 내가 한번 저기 복사를 해갖고 봐볼게. 요거 블랙 앤 화이트로 이렇게 했을 때 봤을 때 어때? 어떠다니요? 어떤, 그러니까 좀 정리가 잘 된 거 같아? 아니면은 부족한 거 같아? 잘 되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 왜냐면은 컬러로 했을 때 잘 안 보이면은 흑백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보면 돼. 이렇게 멀리서도 보고. 어쨌든 이거는 지금 여기로 지금 포인트가 잡힌 건 맞아. 네, 여기로 잡힌 거는 맞는데 정리가 조금만 더 되면 좋을 것 같아. 어, 이거를 정리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림자를 있잖아.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묶어주고 밝은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밝게 하던지 약간 그런 느낌들 있지. 어, 네, 그런 게 조금 있으면 컬러를 입혔을 때도 굉장히 이뻐 보일 거야. 그리고 그림자하고 빛 들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빛 들어오는 부분과 그림자에 따라서 이 형태감이 되게 달라질 수 있거든? 네. 예를 들어가지고 수연아, 그거 봐봐. 이거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 나는데,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 근데 빛이 빛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어. 근데 네. 여기부터는 이 각이 졌기 때문에 완전히 다 어두워
묻혀버리는 거야, 이렇게. 네. 그러면은 여기서 딱 칼처럼 끊기겠지. 네. 그럼으로써 뭐가 보여? 아, 여기는 꺾인 부분이구나. 이런 게 보인단 그쵸. 말이야. 네. 근데 여기가 애매해갖고 막 그림자가 여기까지 침범했어. 아, 여기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여기 깎여 있는 부분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아. 그래서 특히나 이런 캐슬 같은 성은 있잖아. 네.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해. 이거에 따라서 이 성에 대한 스트럭처가 완전히 달라 보이거든. 아마 레퍼런스 찾아보면은 그런 걸로 인해서 스트럭처가 굉장히 뚜렷이 잘 보이고 안 보이고가 있을 거야. 네. 그리고 나는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해주면은 이거를 조금만 더 이렇게 크게 해갖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더 분산을 시켜주면 어떨까 싶거든. 이런 주황색깔 지붕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낮은 쪽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있지. 이렇게 이런 걸로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 음. 자연스럽게 분포되기도 하면서.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갑자기 여기까지 갔다가 확 튀고 올라가. 여기만 보기에는 전체 비율 중에 너무 좀 약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기 흑백이 의로 잘 표현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컬러만 올렸을 때도 굉장히 괜찮아 보이겠지. 이런 거 물 같은 경우도 그냥 아예 이렇게 크게 나눠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크게 그럼 물이 막 넘쳐 흐르는 것 같잖아. 그리고 여기 부분도 만약에 이거에 이 색깔에 대해서 무슨 뭐 반사광 쪽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좀 있다고 하면은 네. 약간 좀 더 넣어주면은 어떨까? 이걸 넣어줌으로써 이거 꺼볼게. 그러면은 뭔가 이 차이가 이런 것 같거든. 이게 360도를 돌아야 되잖아, 입체가 되려면. 네. 근데 이렇게 반만 돌고 만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돌고 만 느낌이야. 여기 좀만 더, 그러니까 립라이트 같은 거지. 조금만 더 해주면 이게 약간 이렇게 도는 느낌이 들 수 있겠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좀 더 밝게 넣어달라는 거야? 아니면 립라이트를? 좀 더, 여기 뒤에 부분을 네네. 밝게 굳이 막, 그러니까 이거지. 어두운 부분에서는 립라이트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그 부분이 밝게 들어가잖아.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낮 시간대다 보니까 여기가 립라이트만큼 밤에 보여지는 그런 립라이트만큼 밝기가 밝아지는 게 말이 안 되겠지. 네. 그래서 그냥 보색의 톤으로, 그런 컬러 톤으로 반사광만 만들어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 그 정도만. 그리고 여기를 너무 줘버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게 죽어. 지금 이거를 살려야 되잖아. 네. 차라리 여기를 좀 더 꾸며주는 게 맞지. 굳이 그럴 거면. 네네. 좀 더 응용을 뭐 만약에 해준다면은 저쪽 뒤쪽에 있는 무슨 건물 같은 것도 좀 더 이렇게 그려줄 수 있지 않을까. 야, 너무 앞에만 딱 그려준다라기보다는 그렇게도 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야. 아, 네. 그래서 일단 잘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그 오른쪽 거 봐볼게. 이거는 뭔가 약간 하다만 거 같아. 아니요, 그 위에 올린 거예요. 방금 그 성 있는 게, 그게 이거야? 아니, 그거를 위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렇구나. 이거, 잠깐만. 오케이, 이해했어. 이거 잘 넣어주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은은하게 뽑아주고, 이거 톤을 조금 바꿔줘도 돼.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좀 더 여기 이제 라이트 같은 걸 주고, 이걸 입체감을 준 다음에 이제 저런 걸 올려주면은 딱 좋지. 그리고 저기에 만약에 그룹으로 좀 이렇게 지면이 나눠진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좀 틀어줘. 근데 난 여기만 주기보다는 옆에 이런 식으로 준 거 너무 잘했고, 형태 자체를 약간 왜곡시켜줘도 될 것 같아. 음, 그런 식으로 그냥 큐브 머터리얼 하는 거 같은 느낌으로 하면 되고, 이거는 그렇게 하고, 오른쪽 거는, 아, 그거구나. 지금 오른쪽에 있는 재질을 왼쪽에다가 지금 다 구현한 거구나. 난 6개가 다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같이 봐야 되겠네. 이거를 하고,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바꾼 거지? 네. 이런 거 응용 잘했다, 이거. 좋은데? 뭐, 야, 역시, 프랍, 어, 잘해, 잘해. 야, 진짜, 좋은데? 그럼 요렇게 잡은 거 너무 잘했는데, 어차피 3D 블렌더에서 어느 네. 정도까지 구현을 했기 때문에 디테일을 조금만 더 추가해주면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프랍 하던 방식으로, 하면 돼. 야, 이런 거 좋다, 소연아. 음, 이런 느낌. 이런 것도 되게 재밌게 잘했고, 밑에는 이런 식으로 아직 하다 안 거지? 네. 이게 하다가 제출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 이런 거 되게 좋은 거 같은데? 오, 어. 이거 나중에, 여기 뭐 약간 가죽 같은 거 찢어진 것도 막 표현해도 뭔가 있어 보이겠네. 음, 막 찢어져가지고, 여기 구멍 뚫려가지고, 여기 막 동전이 막 새 나오고 있고. 음, 그런 식으로 해보면 될 것 같고, 이거 잘했네. 라이트 2개 썼네, 그지? 맞아요. 이거는 저기 뭔 라이트 썼어? 스팟 라이트 쓴 거야? 둘 다요. 둘 다? 아, 여기 네. 딱 이렇게 포인트만 보이길래. 저도 이거, 왜 이러지 했는데, 아, 저거는 조절해봤어? 레디우스? 해봤는데, 어. 잘 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근데 그건 하다 보면은 감이 확 올 거야. 음, 음. 아무튼 요거 잘했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 거는 이거는 저거지? 바위. 맞아요. 어. 야, 이걸 갖다 이렇게 표현했구나. 게임에서 보면은 막 바위에 막 이런 그 뭐라 그러지? 뭐 이렇게 막 이런 효과 같은 거 막 들어있는 오브젝트 같은 거 있잖아. 네. 음. 이렇게 봤을 때 이것도 하나만 거고, 그지? 네. 아, 톤 되게 잘 잡았네. 잘 잡았고, 난 수연아 이런 거 되게 과감하게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오,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이렇게 틀어준 게 너무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이런 거는 나중에 뭐 알아서 잘 하겠지만 여기 부분에 중간에 여기 반짝이는데 포인트 주는 거 있지. 네. 그러니까 여기만 주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살짝살짝 넣어주는 거야. 여기가 제일 강하게 해서 바깥쪽으로 좀 더 약하게끔 퍼지는 느낌. 이렇게 분산되는 느낌으로 해주면은 딱 알맞게 되지 않을까. 난 이 컬러 톤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오, 이런 거 나중에 여기다 막 이끼 같은 거 막 이렇게 그려줘도 되는데. 굳이 표현해준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자체를 그 페인팅으로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3D로 잡고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재질 같은 거를 신경 안 써도 이렇게 알아서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은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보자. 일단은 뭐야, 이거 3개만 해온 거야? 아, 네. 아, 그래, 알겠어. 그러면은 소연아, 내 이따가 어제 수업 진행했던 거 조금 더 해서 다현 씨 좀 알려드리고, 오늘 네. 진도 다시 다른 거 조금 더 나갈 거거든? 네. 그러니까는 일단 이거 수정을 좀 하고 있어봐. 아, 네. 알겠어.
그리고 저기 지훈 씨, 네, 네, 지훈 씨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지훈 씨까지 보고 10분간 잠깐 쉬고 세림 씨 마저 하고 오늘 진도 나가고 그렇게 마칠게요. 오, 이거 뭐야? 그린 거예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왼쪽 거, 왼쪽 거. 왼쪽 위에 있는 걸 이제 발전시킨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원본이고, 밑에가 이게 3D로 여기 입혀 보신 거고 이거를 위에다 페인팅 하신 거예요? 네네. 아니 왜 이렇게 잘하셨어요? 근데 이게 응. 그 밑에 게 있잖아요. 네. 완전 그 입힌 게 아니라 홈페이지 있는 거 캡처한 거예요. 아, 예. 아, 거기서 바꾼 거라서. 이거는 브러쉬를 살짝만 써주신 거죠? 근데 브러쉬하고 색하고 조금 추가하고, 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오케이. 이게 이거고, 지금 이게 이거고,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죠? 네네. 네. 아, 이렇게 참고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때요, 지훈씨? 시간이 많이 좀 절약되지 않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자꾸, 이 브러쉬를 썼는데 막 그 느낌이 안 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계속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굳이 안 그러셔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게, 네, 예,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3D를 쓰면은. 이거를 통해서 이걸 하셨는데, 이거 잘은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네. 이거 조금만, 그, 지금 약간 탁한 느낌이 조금 나거든요? 네. 이거를, 여기, 잠깐만, 내가 이거 레이어를 잘못 선택했네. 뭐 정답은 없는데 저라면은 여기서 그냥 스크린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톤을 맞춰준 다음에요. 여기서 물론 실사 쪽을 하시면은 사진 소스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또 붙이고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나는 저 캐주얼 쪽으로만 할 거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글레이징 보통 잡고 나서 거기서 이제 컬러를 픽을 하고 나서 요렇게 이렇게 붓터치 해가지고 막 올리잖아요. 네. 네, 요런 식으로 계속 올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런 텍스처 브러쉬 같은 거 있을 거예요. 네. 뭐 어떤 거를 해볼까? 잠깐만요. 내가 뭐 지금 이거저거 다 찾기가 애매하니까 뭐 이런 거? 이런 걸로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디테일 같은 거 완전히 줄여가지고 약간 이런 식 있죠. 네. 이 톤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약간 이렇게 포인트 잡아주시고 그럼 멀리서 딱 봤었을 때 여기 뭐 튀어나와 보이고 그런 거 있거든요. 뭐 그런 네네. 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음, 단계를 그런 식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톤을 맞춰주셔도 되고 레벨 값을 이거를 조금 맞춰주셔도 되고요. 레벨 값 맞춘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겠죠. 제가 그냥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붙을 하고요. 그 위에다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M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레벨 값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은 네. 그리고 여기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바깥쪽 지우고 이렇게 봤어요. 이거 꺼볼게요.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용암이랑 마그마 이런 것들이 요 안에서 이렇게 막 흐르는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더 이렇게 약간 생동감 있게 잘 표현될 수 있거든요.
예. 네. 뭔가 빨간색이 강조가 되면 될수록 음식도 굉장히 매워 보이고 자극적 보이고 좀 맛있어 보이고 좀 그런 거 있듯이 이런 것도 네네. 이런 게 들어가면 굉장히 약간 임팩트 있다, 살아 있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네. 채도가 세면은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표현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네네. 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이렇게 까맣게 약간 탄 부분이잖아요. 네. 여기 부분에다가 이제 이런 거 살짝 넣어주시면 되죠. 그 오버레이, 오버레이 해갖고 여기 부분 좀 넣어주시면 되지. 그러면은 그리고 나중에 여기 좀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는 반사광 쪽이니까는 푸른색으로 가도 되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그 저희 미술 공부할 때 처음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원리들을 적용해 주시면 되세요. 예.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시고 요거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잠깐만 약간 스크래치 난 그런 금속 재질이네요. 그죠? 네. 이거는 잠깐만 이렇게 비춰지는 거를 표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약간 무광인 상태로 이렇게 구슬 같은 느낌을 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좀 비춰지는 것보다는 구슬에 가까운 형태로 아, 하고 구슬에 싶었어요. 가까운 거? 네. 그렇구나. 그 지훈 씨는 저기 해보셨나? 입시? 네, 해봤습니다. 아, 해봤어요? 저기 네. 해봤어요, 저기? 발상과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발상각 표현 말고, 상황 표현? 네, 상황 표현이요. 아, 그렇지. 맞아. 어. 그러면 소묘는 해보셨어요? 소묘하고 석고정물 그런 수채화 막 이런 거. 그런 거는 깊게 안 하고 그냥 기초만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한도장 정도. 네. 그 원리를 그냥 비슷하게 적용하시면 돼요. 이거를요, 여기 이쯤 해가지고, 요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네. 부분을 좀 어둡게 잡아주신 다음에, 요렇게 좀 입체감으로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네. 요쪽에 오는 게, 이제, 뭐 약간 보색 쪽으로 너무 튀지 않게, 이런 걸로 살짝살짝 잡아주시면은 이 노란색하고 잘 어울리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약간 이렇게 떠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림자로 마감 처리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약간 이런 식으로 뭐 해주셔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뭐야 텍스처 브러쉬 같은 걸로 좀 더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금속 재질은 보통 그래요. 여기가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스페큘러라고 해요. 보통 이제 3D에서 이게 바짝 빛나는 부분인데 빛이 오면은요 이렇게 올 법도 하죠. 이 재질 자체가 그런 재질인데, 그쵸? 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거는 정말 스크래치가 거의 없는데 이 정도로 어제 그 저기 수연아 네? 이거 여기 이거 보고 이런 효과 보고 뭐라고 했지? 어제 내가 얘기했던 거? 아니, 영어, 아니야 레는 아닌데 뭔지는 알고 있는 것 같아 수연아. 근데 단어 어 레가 아니야 R은 맞아. 네 갑자기 물어볼 줄 몰랐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수연이 영어 공부해야겠다 이제. 그러면 잠깐만 세림 씨. 네? 네. 이거 단어. 뭐인 거 같죠? 이런 효과 보고 뭐라고 하죠? 어, 알로 시작한 단어요? R로 시작하는데. 이거가 뭐죠? 뭐죠, 진짜? 어, 퍼포먼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 퍼포먼스? 러프니스?
정답. 오. 와. 그럼 이거 스펠링 물어봐야 되나? 스펠링 뭐예요 이거? ROUDH 어. NESS. 이야. 와. 그래. 러프니스. 이거 뜻이 뭐라 그랬죠? 거칠기요. 그렇지. 지훈 씨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 거칠기가, 그러니까 0에서 255까지라고 봤을 때, 이게 거칠기가 0이면 거칠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이런 거는 반대로 봐봐요. 거칠기가 없으면은 상식적으로 이 빛이 왔을 때 스페큘러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렇게 반짝이는 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수치가? 네네. 응. 근데 거칠기가 여기까지 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스페큘러가 와도 이게 흡수가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안 나오겠죠? 네. 러프니스 255하고 스페큘러 255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네. 아마 저게 말이 되면은 정말 다른 세상에서 오셨다라고 볼 정도로 아마 밖에 자연물들 같은 거 보면은 돌멩이 중에 막 스크래치 난 게 많아. 근데 그 중에 이런 거 못 봤을걸요? 네네. 다 이렇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정도 재질이면 그러면은 이런 재질이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 올라가도 좋겠구나.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네. 네. 그래서 3D 아티스트가 아니어도 그래서 PBR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그거예요. PBR. PBR. 그러면 제가 뭐 맨날 말하는 거 있죠? 컬러 맵, 스페큘러 맵, 러프니스 맵, 메탈릭, 그 다음에 또 저기 무슨 맵이니? AO라고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 아니면 하인 맵,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 적용할 때도 뭘 알아야지 여기다 노드를 짜가지고 적용을 할 거고, 몰라도 있잖아요. 그게 뭔 줄 알아야지 이런 느낌들을 낼 거. 이거는 이런 거니까 여기다가 그런 느낌을 적용해야 되겠다. 이게 되거든. 그 PBR 이거 외국 자료 같은 거 보면 진짜 많아요. 좋은 거. 또 카페에다 내가 올려줄 테니까 그거 좀 보고 공부 좀 한번 하세요. 다른 분들도. 예. 네. 그거를 알아야지 표현을 해요. 질감 표현을. 제가 볼 때는 지훈씨 이거 잘 하셨고 한데 조금 여유 있게 공부를 해도 될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일단은 딱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반에서. 그 한 명은 저기 수윤이. 네? 너는 그 질감 표현하는 거 있잖아. 네. 수윤이 너는 정말 이해도가 내가 볼 때는 거의 한 98%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네. 진짜 확실히 내가 그 매번 느꼈거든. 그래서, 네. 그리고 다른 분들 잘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요거를 잘해야지 나중에 구도할 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좀 더 라운드 하게 해주고, 여기는 이거랑 약간 원리가 비슷해요. 비슷한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거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정도로 하신 다음에 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있죠. 막 거친 브러쉬 같은 거 이런 걸로, 그러니까 기본 브러쉬로 하고 거친 브러쉬 같은 걸로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톤을 조금씩 올려주시면은 이 재질에 대한 느낌이 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뭐 이런 거 필터 같은 거 줘도 되고 중간중간에 요런 효과들 있죠. 그런 것까지 이제 표현하시면은 딱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거는요,
그냥 동그란 게 아니라 저기 그 바깥쪽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여기를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주신 게 오히려 더 잘하신 것 같아요. 딱 동그란 거보다. 그 제주도 같은 데 가면은 그 돌멩이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요, 거의 다.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레퍼런스 많이 보고 사진 많이 찍고 아니면은 그 사진 작가들이 저기 해놓은 것들도 많이 보시고, 제일 좋은 거는요, 이것만 보고 있으면은 그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람 쐴 겸 해가지고 여행 많이 다니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행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아, 그러면 그럴 때 이거 어디 갔을 때 봤던 건데 이게 이렇게 표현되니까는 너무 이뻤던 것 같은데, 이런 게 보이거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 되게 깔끔하게 잘 하셨어요. 아, 네,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예, 여기 추가적으로 더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더 해오세요. 근데 어차피 내일 또 수업이 있으니까. 예. 네. 그리고 그 오른쪽 거 일단 하신 거. 이건 뭐예요? 모자 하시는 거죠? 아니요, 창작이에요. 아, 창작이에요, 이거? 네. 이거 그리신 거예요, 이거? 네, 근데 레퍼런스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긴 한데 레퍼런스 보고. 변형을 했습니다. 네. 오, 이거 약간 어떤 느낌으로 좀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제 좀- 판타지 그런 건가? 네, 맞습니다. 와, 이거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가셨구나. 네. 좋은데요? 이거 저기 그거 있죠, 이거 와이어 프레임. 네. 이거. 네네네. 뭐 너무 꼼꼼하게 너무 잘해주셨는데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네,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어차피 저런 쉐입으로 갈 거면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와이어프레임을 굳이 두 개 쓸 필요 없고 그냥 요렇게만 가도 되고요. 네, 그런 식으로 조금 뭐 단순하게 와이어프레임 이거 하나로 줄이셔도 되고 아예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 하나만 가도 될 것 같고. 근데 뭐 방법은 없어요. 이거 틀만 잡는 거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잡으셨는데 여기 뒤에 요대로는 안 하시고 이렇게 바꾸신 거네요. 그죠? 네. 아, 난 이게 더 나은데? 이게 더 나아요. 이게 더 낫고, 좋은데요? 이거랑 분리하기 위해서 이쪽을 좀 이렇게 눌러주셨는데? 여기하고, 좋네요. 여기를 차라리 이렇게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은 여기가 아이스라고 해가지고 막 푸른 색깔 톤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지금 이게 죽어버려. 차라리 네. 이거를요, 채도를 더 올려주세요. 예를 네. 들어갖고 이거 채도 살짝만 지금 올려봐도,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이걸로 올려볼게요. 올려도, 이거 올리니까 훨씬 이쁘잖아요. 보통 이런 느낌은 이렇게 채도가 좀 있어야지 되게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디자인 너무 잘 잡으셨는데, 재밌게? 감사합니다. 예. 지훈씨 진짜 엄청 열심히 하시네. 예. 너무 잘하셔가지고 내가, 예. 이거 그러면은 지훈씨도 저기 좀 한번 좀 더 보완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고생하셨고 저희 57분까지 잠깐 10분간 쉬는 시간 가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림씨는 숙제하신 거 있죠? 네. 그거 올려놔주세요. 지금 바로 네. 그냥. 네. 세림씨 일단 올려주신 거, 네, 잘 봤고, 이걸로 제가 좀 이따. 제가 너무 이거를 이거요? 좀 더 많이 변형을 시켰어야 되는데 아니, 그냥 살짝 아유, 처음인데 이 정도 잘 하신 거예요. 예. 예.
원래 얼만큼 하든지 그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정상이야. 처음부터 야 나 이 정도로 그리는 사람이었어? 야 나 짱인데 막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아, 사람은 네. 예, 그 사람은 끝이야 거기서. 예. 왜냐면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할 거거든요. 음. 저 일단 진짜 주말 동안 블렌더 동영상을 좀 봐야겠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내가 계속 저기 올리고 있으니까 봐요. 추가적으로 토요일에 좀 업로드를 많이 할 거예요. 네. 예, 올리고 말씀드릴게요. 네. 예. 이미 인터페이스 단축키 뭐 기본적인 거는 다 올라와 있고요. 좀 더 심도 있게는 제가 토요일쯤 다시 올리겠습니다.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쯤에. 네. 네. 네, 그럼 57분이니까 바로 진행할게요. 네. 네, 세림씨 그 여기까지 하셨잖아요. 요거는 라이팅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네. 근데 음. 이제 조금 더 색감도 조금 바꾸기 하긴 했는데 일단 빛 같은 이런 건 라이팅이었고 일단 제가 추가한 건 이제 뭐 피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은 벽 부분이 좀 덜 튀어나와 있었어가지고 조금 더 튀어나오게 살짝 그렇구나. 면 같은 거에 넣었어요. 오케이. 네. 일단은 요거를 작업하실 때는 요렇게 가까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게 힘들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요. 네. 일단 라이팅을 이렇게 잡아놨다고 하고, 일단 저기 그 보면은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는 반사광이 한 요 정도 올 테니까 여기서 약간 오버레이로 좀 먹여주고, 여기는 그 빨간색이니까 이런 식으로 라이트를 좀 이쪽만 좀 먹여주고, 너무 막 티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좀 대충 잡아준단 말이죠. 그 네. 다음에 여기서요, 이제 보통 이제 요 기본 브러쉬 있죠. 네. 기본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이 사진이 있잖아요. 이 텍스처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꾹꾹꾹 누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정도의 디테일은 조금 보여주는 게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글레이징 한 거에서 톤을 찍어가지고 필압 조절하면서 살짝 해가지고 느낌만 내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묻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저는 여기를 좀 살려본다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빛 들어오는 면이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는 이제 그 어두운 부분이니까 그림자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야. 근데 여기 외곽은 피하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네. 이 중심되는 부분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리시지 마세요. 이렇게 덩어리만 잡아주는 거예요. 네. 네. 잡아주시고 밝은 부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런 하이라이트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걸 넣어가지고 딱 그냥 멀리서 봤었을 때 이제 보면은 사각형으로 약간 덩어리가 져 있게끔 보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만 살짝 보여주시고 여기부터 서서히 좀 묻어 들어가는 느낌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묻어 들어가면은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그 포인트 같은 걸 잡아 주시고요. 이 안에 뭔가 있는데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은 네. 이거 하고 제가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완전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보여드리긴 애매하지만 나중에 한번 날 잡아서 특강 한번 할게요. 저희 특강 한번 하면은 토요일날 하지 않을까 싶은데 5월 중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만 잡아도 덩어리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러면은 밝은 부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푹 들어가서 어두운 부분은 어두운 부분끼리 요런 식으로 강약 같은 거 조금씩 조절하면서
만들어 주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끝에. 그러면은 벌써 뭔가 딱 덩어리진 느낌이 나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위에다 텍스처 브러쉬를 써주시는 거예요.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종류의 그 되게 좀 와일드한 브러쉬 같은 거 있잖아요. 저런 거 써주시면 되세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네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이거였었고 원래 세림씨가 하던 게 이거였었죠? 네네.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만 이쪽에만 시선이 팍 들어오죠 갑자기. 네네. 예,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이런 거는 디테일이 막 정리가 잘 안 돼 있는데 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게임에서 많이 보일 거예요. 막 던전 같은 데 들어가면은 라이팅 여기 한 곳만 이렇게 포커스를 둬 가지고 비추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막 게임 좋아하세요? 네. 그럼 이런 거 좀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아, 네네네.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쿨톤으로 좀 이거랑 상반된 색깔 뿐이지 크게 다른 건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톤이 이렇게 바뀐 것 뿐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변형을 해도 되겠죠? 어떻게 변형할 수 있어요? 여기 부분을 아예 더 까맣게 칠해가지고 더 파인 걸로 이렇게 만들어도 좋고요. 아니면 이런 것도 좋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옆에 면에 여기 이 블럭에 대한 옆면인 거야. 네. 그리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와 있는 거고 여긴 옆면이 되는 거죠. 이건 이렇게 블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뭔지 알겠어요? 네네네. 예, 두께를 주는 거야, 두께. 그럼 여기도 이 두께가 있을 것이고,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이제 푹 파인 곳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가 있는 거고요. 이걸 응용해도 되는데, 이 상태에서 그리셔도 되고, 이거를요, 응용하셔도 돼요. 뭐 안에 뭐 용암이 흐르고 있다? 그럼 뭐 빨갛게 이렇게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 그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구도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 픽을 했던 것처럼 이것도요. 똑같아요. 하이라이트가 이 외곽의 하이라이트가 표현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원리 원칙대로 하면 요 구 중에서 하이라이트 들어가는 게 딱 요 라이트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여기가 가장 어두운 부분이고 여기가 반사광이고 그림자고 그렇게 되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바깥에다가 할 필요 없고 이 부분만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이라이트가 있는 부분이 디테일이 더 명확하게 보일 거니까 여기를요 묘사를 해주시고 여기를 100% 해주셨다고 하시면 90, 80, 70 이런 식으로 분산되게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네. 점점 약해지는 거지. 강에서 약으로 되는 거예요. 강에서 약으로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그림자로 딱 처리해 주는 거고요. 아시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과감하게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지금 세림 씨는 위에 저기 수윤이하고 지훈 씨하고 다현 씨 하신 거 있죠? 네네. 저런 걸 좀 많이 참고해 보세요. 예, 네. 다 너무 다들 잘하셔가지고 좀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틀려도 상관없어요. 틀려야 들어요. 그리고 맞죠, 맞죠. 처음부터 잘하면은 실력이 안 늘고 맞아요. 발전 가능성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과감하게 좀 해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 본 내용은 또 기억 안 나셔도 주말 동안에 하실 동안에 기억 안 나셔도 다 녹화본 저기 유튜브 채널에 올릴 거니까
네, 아, 네네네. 그거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말 전에 그래서 올려놓을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세림 씨까지 다 됐고, 그 저희 그럼 블렌더 한번 켜보실까요? 다른 분들도 다 해서. 네.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좀 띄엄띄엄 배우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앞에 부분 빠르게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세림씨, 제가 단축키랑 기본 인터페이스는 다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세요. 네. 네. 저는 애드온을 잠깐 키고 할게요. 여기 옆에 요거 제가 켜놨거든요. 네, 요거 켜놨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기 뭐야, 좀 정말 빠르게 앞에 부분만 먼저 기본적인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일단 스킵하시고, 일단 여기 그리드에 제너럴 눌렀을 때 그리드 중앙에 요 박스 하나 생겼죠? 네. 네. 네, 여기까지 있으시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기본 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지금 오브젝트 모드예요. 오브젝트 모드는 이거 자체를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드인 거고, 그리고 여기서 그 카메라 앵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면은 1, 2, 3, 4, 5, 6, 7, 8, 9가 있죠. 숫자 중에서. 근데 1, 3, 5, 7, 9를 한번 눌러보실래요? 그 키보드에서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패드에서 1, 3, 5, 7, 9를 눌러보셔야 돼요.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 없으신 분 계세요? 혹시? 저 없는데요. 없어요? 없으면은 저 따라 하세요. 여기서 위에 보시면 에딧 있어요. 에딧. 네. 에딧에서 프레퍼런스라고 있어요. 네. 요거 환경 설정이거든요. 여기서 밑에 내려보시면 인풋이라고 있어요. 인풋. 네. 여기서 오른쪽에 키보드에 에뮬레이트 넘패드라고 있거든요. 요거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닫아 주세요. 그 다음에 눌러보세요. 네. 돼요? 네. 네, 1, 그걸로 3. 네, 그걸로 해주시면 되세요. 네. 네, 오른쪽에 키패드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모드에서요, 기본적으로 알려드릴 거는 이 셀렉트 박스예요. 이제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누르면 선택되죠. 그리고 요거를 만약에 꾹 눌렀을 때 그 요렇게 셀렉트 라sso 포토샵에 있는 것처럼 요거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한 어느 정도 비율 이상 이렇게 긁어주면은 선택이 돼요. 근데 애매하게 50%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50%까지는 안 돼요. 잘 안 돼요. 40% 30% 다 안 먹죠. 근데 60, 70% 이상 막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먹어요. 선택이 돼요. 그리고 여기 셀렉트 라sso 툴에서 여기 셀렉트 박스로 저 기본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밑에 보시면 무브라고 있거든요. 무브는 G키예요. 요거 선택하고 G키 누르면 자석처럼 붙어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는요 R키예요. R키. 이렇게 돌아요. 그 다음에 스케일은요 S키예요. 마우스 좌우로 하면 이렇게 움직여요. 그 다음에 요 X, Y, Z축이 뭐 파란 색깔하고 여기 초록 색깔하고 빨간 색깔하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저희 수학 시간에 왜 경우의 수 같은 거 배우잖아요. A1, A2, A3, B1, B2, B3 이런 식으로. 그럼 거기서 1, 2, 3이 뭘 의미하냐면 축을 의미해요.
그래서 move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난 이쪽으로만 움직일래. 그러면은 G키를 누르고요. 선택하고 G키 누르고 Z키를 누르면은 요런 식으로만 움직여요. Y를 누르면 요렇게 움직이고 다른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탭키를 눌러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에딧 모드라고 바뀌면서 밑에 있는 더 많은 기능들이 살아날 거예요. 여기서 또 많이 쓰이는 게 Extrude Region이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그 Region이라는 게 영역, 지역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Extrude Freely Wall 이거 나오죠. 얼롱은 엑시스에서 나오죠. 한 축으로 자유롭게 밖으로 빼는 거야. X잖아요. Extrude. 그래서 요거를 면을 눌러 주신 다음에 G키를 누르고 마찬가지로 Z키를 누르면 위쪽으로 이렇게 되고요. 이거 누르고 더하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빠지고 이렇게 빠진 걸로 놔볼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Inset Faces라고 나오죠. 이거는요 New Face를 안쪽으로 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면을.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눌렀을 때 요 서클 라인을 잡고요.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은 응용해 볼게요. 위에 Extrude Region 있죠, 이거. 이 키 눌러가지고 안쪽으로 좀 넣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베벨이 있어요. 베벨. 요거는 이거 선택되면 안 돼요. 이게 선택되면 안 되고, 그 왼쪽에 보시면 엣지라고 있죠. 엣지 모드요. 그거 누르고, 요거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이거는 컨트롤 B예요. 눌러보시면 약간만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요런 식으로 이제 모서리 깎는 거. 그래서, 여기 딱 나오잖아요. 여기 그 모서리 쪽 딱 컷한다고. 그래서 그런 기능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 루프 컷은요 요런 식으로 쪼개주는 거예요. 전체의 반,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반, 여기에 반, 이런 식으로 쪼개주는 거예요. 그다음 나이프도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그리고 모델링을 할 때 보면은 전체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뒤에까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걸 점으로 저는 선택을 하고요. 에딧 모드에서 점이에요. 요걸 전체 드래그를 하면은 여기 선택 안 되죠. 이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할 때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나 화면 안 보여서 몰라요. 나는 그게 아니라 저도 좀 이렇게 이렇게 돼요? 다 셀렉트 하려고 할 때, 아, 여기 선택 다 안 되죠? 네네. 그러면은 다현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다 선택하는 거요? 이렇게 했을 때 다 선택하려면 Alt Z? 그렇지. Alt Z 맞죠? 네. 이거 Alt Z를 하시면 돼요. 이거 단축키가 Alt Z예요. 토글 엑스레이. 예. 세림씨 아시겠죠? 네. 네, 여기 모르시나? 네, 여기 토글 엑스레이 밑에 보면 저희가 투명도 하면 transparency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transparent 뭐 scene display 해갖고 여기 쭉 설명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뭐 안 보이는 부분까지 다 이렇게 선택되게끔 다 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그 전체 드래그를 하시면 마우스 휠을 누르시고 뒤를 돌렸을 때 다 선택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 Alt Z 누르고 다시 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요거 셀렉트 모드 엣지를 눌러보시면은요, 이 라인에 동선에 같이 있으면 이거 누르고 Alt 키 누르고 왼쪽 걸 딱 누르시면요, 이쪽 라인이 있는 엣지들은 자동으로 다 선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거 하나 누르고 Shift 누르고 하나하나 다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게 메쉬에서
저는 UV 스피어를 놓고 이거 좀 크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했어. 이거 하나하나 다 선택할 거예요. 이거 누르고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선택되잖아. 그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거 그 재질 표현하는 거랑 여기 뭐야 그 마지막 파이널 렌더링 모드 요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거 위에 라이팅 여기서 G키 누르면은 요렇게 움직이는 것도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그 키보드에서 5번 눌러보시면은 요렇게 변하거든요. 네. 예, 눌러보면은 여기 유저 올소그래픽이라고 보이는데 퍼스펙티브가 아닌 거예요. 이건 올소그래픽이라서 그냥 평면도 그 자체고 다시 5번 누르면은 퍼스펙티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거 네.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중간에 스냅 툴이라고 있어요. 요 자석같이 생긴 거. 네. 스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눌러버리면은 이렇게 이동할 때 그리드에 맞춰가지고 뚝뚝뚝뚝 끊기면서 이동을 할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여기서 뭐 이거를 지금 인크리멘트로 돼 있는데 뭐 다른 형태에 맞춰가지고 할 거면은 이제 이런 걸로 설정하실 수도 있고 일단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하나 알려드린 거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모델링에서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또 나갈 거는요. 뭐가 있냐면은 지금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죠.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고 어제 그러니까 세림씨 제가 볼 때는 조금 기본적인 거 모르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이거 아시면은 웬만한 건 다 작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제 다현씨 못 오셨기 때문에 어제 수업한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릴게요. 다현씨. 네. 네. 그럼 여기서 이거 저 일단 지우고 저희 어제 그거 했어요. 뭐 물론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플레인으로 해가지고 이거 S키 잡고 그냥 쭉 늘린 다음에 요거 그리드 이거 만약에 그리드 되게 보기 좀 애매하면은 여기 밑에 요거 이거 있죠 오른쪽에 요거 화살표 눌러가지고 아래 화살표 누르신 다음에 밑에 보면 가이드에 플로어라고 지금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를 꺼 주시고 꺼 줬는데도 지금 여기 빨간색하고 초록 색깔이 보일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끄냐 봤더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Z가 파란색이고 Y가 초록색이고 이거 X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 X축하고 Y축만 있는데 Z축은 없죠. 보세요. 여기 옆에 아래 화살표 눌렀는데 Z축 없는 이유가 Z축만 지금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X, Y는 켜 있죠. 파란색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저거 끄고 싶으면 이거 다 비활성화 시켜주면 없어져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Z축까지 살리고 싶다. 그럼 켜주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각자만의 취향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작업하셔라 저렇게 작업하셔라 이런 거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뭐 폴로워를 켜서 작업하시는 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놓고 일단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밑으로 내리고 Shift A를 누르시면은 여기서 이제 UV 스피어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S키를 눌러가지고요. 이렇게 하고 그냥 이거 좀 각진 거 없애기 위해서 전 스무스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모델링을 더 하는 건 아니었고 여기서 뭐를 했냐면요. 여기 오른쪽에 위에 상단에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이제 텍스처 페인트가 있어요. 그 오른쪽에 쉐이딩. 쉐이딩이 있죠. 근데 이게 쉐이딩으로 바뀌니까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매튜리얼 여기 프리뷰로 바로 바뀌어 버렸죠. 재질 관련된 기능으로 서로 매칭을 시켜버린 거예요. 알아서 이 자체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거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텍스처 앤 쉐이더 해가지고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텍스처 하면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벽돌 재질이다. 그럼 벽돌을 넣는 거고 쉐이더는 그 질감을 표현하는 거. 메탈이든 돌이든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쉐이더 이 지정된 요 오브젝트 자체를 담당해줄 쉐이더를 매칭을 시켜줄 거야. 그러면은요
여기 밑에 new가 있어요. new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노드가 뜰 겁니다. principled BSDF라고 뜰 건데 이게 주된 그런 베이스 그 저기 노드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베이스 컬러가 있고 메탈릭이 있고 뭐 그다음에 러프니스 아까 지훈 씨 말씀하셨던 거 뭐 IOR이라는 게 있고 알파, 디퓨즈 뭐 등등등 엄청 많죠. 네. 그리고 스페큘러도 제가 아까 전에 막 저거 피드백 드리면서 설명드렸던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이랑 뭐 엄청 많아요. 쉰 이런 거는 나중에 막 실크 재질 같은 거 천 재질 할 때 요거 작업합니다. 요걸로. 예. 그래서 각각 어울리는 파트에 맞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조금씩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보시고 일단은 이거 일단 지정된 거예요. 요거는 요거를 담당하는 쉐이더예요. 요거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요거 여기서 이제 베이스 컬러에서 오른쪽에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컬러가 계속 변할 겁니다. 변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네. 이거랑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뭐죠? 뭐 한 파란 색깔 이런 걸로 해볼까?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 메탈릭 있죠? 위로 쭉 올려보세요. 이렇게 되죠. 약간 금속 재질 나죠. 금속. 네. 밑으로 떨구면은 그 느낌이 또 사라지고. 러프니스. 아까 전에 잘 됐다. 이거 말씀드릴게요. 봐봐요. 이거 러프니스가 지금 전 0으로 해놨어요. 여기 뒤에 비쳐 보이는 거는 이렇게 뒤로 당겼을 때 뿌옇게 보이는 부분이 파노라마 그 360도 짜리를 쫙 펼쳤을 때 그 맵이에요. 그걸 파노라마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HDRI라고 저희는 부르죠. 뒤에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깔아주는 거 있죠. 네. 그러면은 그거를 여기 보시면 이게 비춰지는 부분이 HDRI예요. HDRI 이미지가 지금 여기 숲속 같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러프니스를 낮춰버리면 거칠기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짝반짝거리고 정말 새 거 같은 유광 같은 느낌이 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근데 거칠기가 올라가면 그 거침의 정도 때문에 반짝거리는 효과가 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올려볼게요. 그쵸? 네. 네.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 있고 밑에 보면 IOR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내가 정해놓은 베이스 컬러의 색깔 자체를 완전히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HDRI를 완전히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야 그 오목 거울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거 뭐 이런 데다 막 내 얼굴 비춰보면은 막 이렇게 좀 동그래 보이고 막 이상하게 왜곡돼 보이잖아요. 네. 이거 투시할 때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게 5점 투시예요. 네. 피쉬아이. 네, 그리고 요거를 다시 내리면 내가 설정해놨던 색깔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알파를 요렇게 조정해 보시면은 이 색깔 값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만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거를 한번 해보실게요. 제가 사이트를 잠깐 공유를 해드릴게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ambientcg.com. 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 텍스처 자체가 엄청 많아요. 몇천 개. 여기서 PBR 서페이스로 들어가서 이왕이면 이런 좀
지저분해도 이런 좀 빈티지한 텍스처들 있잖아요. 이런 만질만질한 거 말고 네. 예, 저런 거 하나 다운받아 보시래요. 뭐 이런 것도 좋고 뭐 이런 것도 좋고 다 좋거든요. 네. 저는 어제 저거 블og 했으니까 오늘 이거 해볼까? 이거 여기 하나 눌러보시면은 3D 뷰 프리뷰라고 있어요. 미리 보는 거. 그러면은 이게 플레인에 지금 입혀진 거거든요. 음. 입혀진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 노멀 여기 스케일 나오죠. 노멀 맵을 입히면은 여기서만 간단한 이런 디테일들이 살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보통 근데 너무 많이 하면은 좀 보기 안 좋습니다. 이게 적당히 주는 거기는 해요. 보통 노멀 맵은. 근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이게 살짝살짝 튀어나온 거 있죠. 노멀 맵을 적용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게임할 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있는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는 게 있어요. 저거는 완전히 왜곡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신기하다. 예. 이렇게 그래서 하얀색 값은 올라가고 검정색 값은 밑에 그대로 있는 거고 마스킹한 것만 그냥 안 올라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타일링 스케일은 줄어들면 점점 많아지겠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제 클레이 렌더하면 약간 클레이 톤으로 이렇게 렌더되는 거 볼 수 있고 플레이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큐브도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스피어 같은 것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스피어 하면 이게 너무 좀 작으니까 이걸 좀 늘려 볼게요. 저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여기 뒤에 HDRI 이거 있죠? 지금 스튜디오 말고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저 필드로 바꿨어요. 바뀌었죠? 네. 필드랑 컴퓨터 랩 바뀌어요? 바뀌었죠? 제가 예전에 그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환경 색깔 세팅하는 거 엄청 중요하다고? 아, 네, 네. 그게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스며든 색깔 톤 자체가 이 환경 톤에서 이어받은 그 톤이 여기 보이실 거예요. 컴퓨터 랩. 아니면 여기 뭐야 나이트라고 해볼까? 나이트라고 하면은 지금 이쪽에 있는 그 불빛이 여기 맺혀 있죠. 포레스트라고 해볼게요. 숲속. 초록 색깔이 여기 맺혀 있죠. 그래서 제가 환경색을 그렇게 강조한 거. 환경색이 세팅이 돼야지 이게 묘사가 들어가요. 안 그래 버리면 정말 따로따로 노는 셈이 됩니다. 다시 이해되셨어요? 네. 수현이도 이해됐어? 네. 세림씨, 지훈씨 다 이해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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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환경 색깔 잡고 근경, 중경, 원경 전체 덩어리별로 잡고 세세하게 조금씩 계속 들어가라는 이유가 뭐야? 조금씩 그 들어가는 파트를 먼저 시작을 해버리면은 환경색을 못 맞춰. 언제 맞출 건데 환경색을? 막 비 오는 날에 난 빗방울을 막 그리고 해야 되는데 막 그 밖에는 막 눈 와 있고 막 안 맞잖아 이게. 막 여름에 막 썰매 타고 이렇게 안 맞잖아 이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들이고 타일링 프리뷰라고 보면은 여기 어제 내가 설명 안 해줬던 부분인데요. 이거 줌 땡겨고 이렇게 봐봐요. 내가 하나씩 설명해 줄게요. 이거 오늘 이거 수업 시간 나갈 거니까 조금 오버되더라도 이거 알아야 돼. 여기 처음에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고 있죠. 앰비언트 오클루전 기억나는 분 있어요? 네. 세일님씨 얘기해봐요. 살짝 이게 뭐 어두울수록 이게 그 나중에 볼륨이 더 그 뭐죠? 내려간다던가 올라간다던가 하는 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예, 맞아요.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가 있냐면 면과 면이 접촉되는 부분에는요. 그 부분을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야.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세로로 된 부분하고 이 밑에 있는 부분하고 여기 겹쳐버리죠. 그러니까 여기 어둡기를 좀 넣어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접촉되는 게 없죠. 빛 들어오는 걸 그대로 봤기 때문에 화이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버리면 나중에 명암 같은 거 넣을 때 편해. 그러니까 어디 부분이 좀 더 이렇게 새카맣게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뎁스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깊이 이런 거, 밀도 이런 거. 그 다음에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거에서요, 이거를 그 약어로 하면 AO 맵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AO. 이거 앰비언트 오클루전 너무 길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이거 컬러 맵은요, 정말 말 그대로 컬러 맵이에요. 컬러 맵. 이 오브젝트에 대한 컬러 맵이에요. 근데 컬러 맵이니까 이러는데 PBR에서 보면 알비도 맵이라고 있을 거예요. 알비도. 알비도는요, 컬러 맵에서 이렇게 새까맣게 들어간 이런 명암 이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RGB 값만 추출해가지고 만들어진 맵이에요. 야, 알비도. 그거는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조금씩 딥하게 이제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밑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디스플레이스먼트 하니까 아까 어떻게 됐어요, 다현씨? 기억이 네? 나시죠? 아, 디스플레이스먼트 하니까 모양이 확 올라갔었죠? 아, 그게 디스플레이스먼트예요. 노멀 맵은 그런 거예요. 되게 자글자글한 거 이렇게 그러니까 벽돌 같은 거 이렇게 좀 튀어나와 보이게 하는 거 있죠? 네. 너무 심하게 막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껏 올라오는 거. 그래서 이거 잠깐 설명드려야 되겠다. 이거 아셔야 돼. 이거는 메모해, 아니다. 어차피 이거 올릴 거니까 메모하실 분은 하시고 아니면 나중에 보셔도 되고. 이렇게 표면이 있어요. 우리가 옷 입을 때 섬유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있죠? 네. 이거는요, 그러니까 튀어나오는 거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범프맵이라고 해요. 이거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범프맵이라고 해요. 3D 할 때 이거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벽돌 같은 거 이렇게 막 튀어나와 있어. 어느 정도. 막 이 정도? 이런 게 노멀 맵이에요. 노멀 맵이라고 해요. 요 파란 색깔처럼 생긴 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노멀 맵에서도요, GL이 있고, 그 다음에 잠깐만 뭐가 있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LX 뭐였죠? 나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이렇게 움푹 파인 게 있고요, 튀어나와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약간 도장 찍은 것처럼 눌러져 보이는 거고, 이건 튀어나와 보이는 거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노멀맵 말고 그 위에는요, 방금 전에 요렇게 이 높이에 이상 되는 이 큼지막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를 좀 만들어 줄 때는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고도 있고, 디테일을 조금 더 섞어 가지고 만들어 주는 하이 맵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게 하는 맵은 요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요렇게 PBR에서 요렇게 4가지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이제 이런 거 보면 여기는 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새카매 보이고, 여기는 밝은 부분은 하얘 보이고, 이게 바로 AO 맵인 거예요. AO 맵. 이거 줄인 거겠죠? 앰비언트 오클루전. 이거 줄인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들어가는 게 컬러 맵. 컬러 맵은 색깔 값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명암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컬러 맵이 아니라 이거를 흔히 말해서 예전에 디퓨즈라고 했어요. 디퓨즈 맵이라고도 따로 불렀었어요. 그리고 PBR에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알비도라는 거예요. 알비도. 이거는 명암이 없는 색깔 값인 거예요. 명암 없는 거. 그 RGB 값의 색깔만 추출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맵 이름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 금속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뭐 메탈릭 맵도 들어갈 거고, 뭐 그 다음에 우리 뭐 저 거칠기 같은 거 이제 할 때는 러프니스라고 있는데 요것도 들어갈 거고, 맵이 엄청나게 많아요. 3D 쪽은 진짜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야 그냥 그려주면 되지만, 그럼 모델링 하랴, 텍스처 하랴, 쉐이더 하랴, 라이팅까지 다 잡으랴, 엔진에다가 다 넣어야 되잖아요. 또 유니티면 유니티, 언리얼은 언리얼. 그래서 언리얼 쪽에 또 그 엔지니어가 따로 있고 그거 다 잡고 거기서 파티클 잡고 효과 넣고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아무튼 거기서 그거 아무거나 다운 한번 받아서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제가 일단은 시간이 오버돼 가지고 제 걸로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고 여기서 오른쪽 거를 눌러 보시면은요. 잠깐만. 내가 어제 제가 다운 받아놨던 거를 한번 여기다 적용시켜 볼게요. 여기다가 오른쪽에다가 여기다 애들을 여기, 그러니까 클릭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마우스만 대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여기 텍스처라고 있어요. 텍스처. 네. 텍스처에서 오른쪽에 이미지 텍스처라고 있어요. 요거 클릭. 그럼 여기다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뉴를 눌러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뉴랑 오픈이랑 뭐가 달라요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물론 다르게 열리죠. 여기 보시면은 저는 어제 이거를 4K로 다운을 받았어요. 패빙스톤이라고 하는 거를 4K로 다운 받았는데 저희가 흔히 말해서 1K 하면은 1024 픽셀이잖아요. 1024 픽셀이고 2K 하면은 곱하기 2 해가지고 2배수에서 뭐 2048, 4K면은 4096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포토샵에서 그 픽셀 하나가 1픽셀이고 그게 4096이면 4096, 4096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요 4096으로 저는 좀 해서 좀 고화질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한번 설정해 본 거고, 그러면 4096으로 하기 위해서 세팅을 해보려고 보니까 지금 여기 1024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4096으로 저기 바꿔줘야 되겠죠. 위드 값하고 하이 값, 그러니까 가로 세로 값을 바꿔줘야 되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뉴 이미지 눌렀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오픈 이미지라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요 어제 다운받았던 거 그거를 놓고 봐볼게요. 그럼 여기서 마우스 대면은 밑에 여기 그 텍스처 맵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컬러 맵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오픈 이미지를 넣었어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컬러에서 베이스 컬러랑 이어줬어요. 요렇게 바로 연결이 돼버렸죠. 4K에요. 4K. 그리고 여기서 근데 보니까는 살짝 늘어난 게 또 조금 있는 것 같아. 이런 거는요 오늘 수업 시간에 나갈 건데 요까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내일 다시 할게요. 예. 어제 제가 안 알려드렸던 건데 UV를 3D 하는 분들이 P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는 이거 필요 없어요. 여기다 그냥 그리면서 조정해도 돼. 근데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3D 하는 사람들은 텍스처가 이렇게 되면 지금 벽돌이 좀 늘어났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안 들어가려면 여기에 그 호랑이 가죽 피듯이 칼로 째가지고 가죽을 쭉 피듯이 UV 매핑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요 여기서 선택을 하고요 탭키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물론 오른쪽 키 눌러가지고 뭐 UV 그냥 펴도 상관없어요. 펴도 상관없는데 여기 UV 에디팅 가서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쫙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펴진 것 같지만 펴진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요거 누르고
요거 Alt키 누르고 밑에 거를 눌러보시면 이 라인 전체가 쭉 선택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마크심이라고 있을 거예요. 마크심. 요거 강사님, 저는 안 뜨는데요? 안 떠? 네. 어떤 게 안 떠? 제가 뭘 잘못했나? 뭘 잘못한 방송 것 같아. 킬게요. 여기까지 돼 있는데, 그래? 잠깐만. 트롯을 안 걸었나? 아닌데. 잠깐만. 거기 텍스처 넣고 네. 그러면은 거기서 지금 수연아 너 거기 안 된 것 같다. 이거 탭 키를 눌러볼래? 패키. 그 다음에 그거 세로로 된 거 와이어 프레임 하나 눌러봐. 이거요? 그 다음에 Alt 네. 키 누르고 그 밑에 있는 거 클릭. 자, 네. 전체 선택 다 됐지? 네. 오른쪽 클릭. 밑에 내려오면 마크심이라고 있어. 더. 됐어. 쪼개진 거야, 네. 이제. 이렇게 굵게 저렇게 된 게 이제 쪼개졌다라는 거야. 네. 이 레이아웃은 지금 쉐이딩으로 되어 있잖아. 저게 아니라 UV 에디팅으로 들어가야 돼. 저 왜 이게 안 될까요? 이게 안 뜨는 거는 지금 거기 맵이 지금 설정이 여기 안 돼 있는 거 같거든? 잠깐만. 저도 안 떠요? 저는 아예 그 손 자체가 클릭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탭 누르고 잠깐만. 그러면은 수연아 네. 이거 창 좀 늘려봐. 창 때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맵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는 그렇네. 오픈. 사각구리구로 돼 있네. 오픈. 눌렀어? 네. 이거 잠깐만. 나온 거 같은데? 지금 제가 오픈했어요. 맞아.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지금 그렇게 돼야지 나오는 거야. 이게 뭐지? 렌더링에서 오픈하면 이게 연동이 안 돼요? UV 에디팅으로? 저거랑 달라. 아, 달라요? 어. 요거 오른쪽 거 이제 쭉 드래그 한번 해봐. 그거 드래그 한번 해봐. 뜨지 이제? 네. 맵 위에 네. 이렇게 나오지? 네. 저렇게 나오는데 됐어. 세림씨 뭐가 막혔어요? 저 일단 탭을 눌렀는데 이제 그 선을 선택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거? 네, 그거를 아무거나 누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요거 누르고 Alt키 누르고 그 아래 거를 한 번 더 눌러봐요. 잠시만요. Alt 네, 키요. 세림씨 모니터로 제가 지금 가볼게요. 맥을 쓰고 있어가지고 맥을 쓰고 있어가지고. Alt 키요. 잠깐만. 맥이면은 커맨드인가? Alt가? 커맨드요? 커맨드 그러니까 누르는데 여기서 저거 에딕 모드로 갔고. 네, 에디 모드. 그거 갔죠. 그거 선택했죠. 방금 선택한 거 잘했는데. 세로로 된 거, 그거 말고 세로로 된 거. 그거 누르고요. 커맨드 네. 누르고. 이걸 커맨드 커맨드요. 누르고 그 위에 있는 거 줄 하나 클릭. 그 바로 위에 있는 거. 네. 커맨드가 알트가 아니에요? 잠깐만, 아니었나? 시프트도 아닐 것 같은데요. 옵션일까요? 옵션. 옵션이구나. 나 이래서 맥, 진짜, 옵션. 맞아요. 옵션. 그거 누르시면 전체 선택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클릭. 오른쪽으로. 마크심. 됐어요. 쪼개졌죠? 네, 응. 네. 그러니까 여기 에디팅으로, UV 에디팅. 맨 위에 메뉴 중에 UV 에디팅. 에디팅. 아니야. 거기 아니야. 그 위에. 여기요? 오른쪽. 오른쪽이요? 오른쪽. 그 쉐이딩 왼쪽에 있는 거. 지금 쉐이딩 선택돼 있죠?
네, 왼쪽, 왼쪽, 왜? 왼쪽, 왼쪽. 유부야. 네. 그거. 네. 됐죠. 다 들어가 있네. 됐어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요렇게 해가지고, 이걸요. 잠깐만. 여기 UV 쪽에서 전체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은, 오른쪽 눌러보시면, 여기 unwrap이라고 있어요. unwrap. 네. 눌러요? 눌러봐봐. 드래그를 해서 오른쪽 unwrap이요? 클릭, 첫 번째 거 unwrap. 네, 됐어. 수윤이는? 됐어요. 됐어요? 다현 씨랑 다 됐어요? 네. 지훈 씨도? 오케이. 일단 어떻게 펴지든 간에 일단 원리만 지금 시간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피는 거고, 그렇게 펴졌을 때 여기 이거 오른쪽에 비포트 쉐이딩 이거 눌러봐요. 이거. 네. 그 창을 왼쪽 중간에 있는 요거를 왼쪽으로 당겨 보셔요. 이거. 숨었어. 됐다. 됐죠? 네. 그러면 UV에 따라서 이 텍스처가 변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지금 우린 3D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야? 수윤아, 네. 왼쪽에 전체 선택된 거 잡고 S키 잡고 좀 이렇게 키워봐봐. 저 라인 키우라고요? S키 잡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좀 움직여봐. 그치? 움직여봐. 이렇게요? 응. 네. 어차피 우리 3D 메쉬를 쓸 거 아니니까 상관없어. 어때? 더 촘촘하게 바뀌었어. 오, 네. 이렇게 돼. 그러니까 몇 K인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고퀄리티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냥 가서 그 위에 페인팅 해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UV를 펴야 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우리는 상관없어. 못해도 상관없어, 이거. 근데 3D 하는 사람들은 이거 못하면 그냥 끝나. 텍스처가 내 원하는 대로 절대 안 나오거든. 나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전체 선택하고 난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이 위치에 와 있어야 되는데 UV 잘못 펴가지고 막 이게 여기 와 있어. 이게 보면은 이거에 잠깐만 이게 이건가? 여기네. 여기 보면은요. 지금 여기에다가 내가 이게 돌이 와야 되는 위치여야 되는데 UV를 만약에 잘못 펴가지고 이게 이렇게 다 돌아가는 거 보이죠? 네. 네. 그럼 3D는 이래서 망하는 거야. 이래서. 3D는 모델링 잘한다고 나 잘해요 이러면 망해. 모델링 아무것도 아니고요. 진짜는 텍스처부터 해요. 3D는. 우리는 모델링까지만 이렇게 해도 그렇게 되겠지만 저는 실무에서 이제 미국에서 일할 때도 모델링 거의 하루 이틀 만에 전체 다 끝냈거든요. 그냥. 왜냐면 거기에 할애할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정말 그냥 모터 달아가지고 다 끝내버리고 UV 작업 다 끝내고 텍스처 작업까지 다 하고 이제 나중에 엔진까지 다 세팅해가지고 배치한 거지. 그거 해봐야 얼마 안 줘요. 시간 2-3일 만에 다 끝내야 돼.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실무 가면은 어쩔 수 없이 손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알려준 게 이거 UV 에디팅 UV 피는 거 이거 알려줬으니까 한번 응용해서 한번 해봐요. 네. 예. 주말 동안에 계속 연습하실 수 있게 내가 또 카톡에 공지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보시고 텍스처 입힌 거 여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쉐이딩에서 진짜 마지막 요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요거까지만. 요거 하나 복사해가지고 이거 없애고 여기 오픈해가지고요. 이거 여기서 노멀 DX 맞아. 아까 내가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저는 이게 GL로 해볼게요. GL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밑에 노멀 맵이라고 있어요. 그 벡터의 노멀 맵. 여기서 컬러는 컬러끼리. 그 다음에 여기서 노멀은 노멀끼리. 어때요? 봐봐요. 이거를 전 끊어볼게요. 근데 연결할 때 갑자기 명암이 들어가. 돌 사이에. 봐봐요, 다현씨. 이거 마우스 떼볼게요. 자, 들어갔죠? 그리고 스트렝스를 좀 더 올렸어요. 미세하게 뭔가 차이가 나죠? 약간 포토샵이랑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여기서 또 뭐가 있을까? 감마 값을 여기다가 이걸 여기다 연결해볼까? 이런 게 이제 노멀 맵이에요. 이거 파란 거. 이 하늘 색깔이, 그러니까 이게 각각 있거든요. X축, Y축, Z축이 있어요. 그래서 요 파란 색깔, 보라 색깔, 핑크 색깔이 어우러져가지고 입체적인 느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거기서 이거를 이제 라이팅 모드로 가지고 갔어요. 자, 어때요? 더 입체적으로 보이죠? 완전히 입체적으로 보이죠? 예. 그리고 라이트를 누르고 요거를 누른 다음에 선라이트, 뭐 스팟라이트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 파워 같은 거 조절해가지고 이러니까 어때요? 예, 완전 리얼하죠. 수윤아, 이거 완전 리얼하지?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이어서 내용은 내일 다시 알려줄게요. 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내일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복습해서 한번 해보세요. 모델링하고 UV 에디팅해서 UV 언래핑 해가지고 핀 다음에 쉐이딩 해가지고 요런 재질 질감 넣어보고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렸던 거 그거 저기 그 있을 거야. 저기 뭐야, ambient cg.com 있죠? 네. 거기도 있을 거고, 내가 하나만 더 알려줄게요. textures.com이라고 있어요. 여기 textures.com. 여기 보면 free라고 있거든요. free. 이거 3D 다 이거 저기 그 스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참고하셔도 돼요. 굉장히 리얼할 거예요. 여기도 쉐이딩 같은 거 다 있어. 브릭 같은 거 보면은 브릭도 진짜 종류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이런 거 참고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 참고해서 이제는 컬러랑 텍스처랑 질감이랑 조금 그 윗단계 나갈 거기 때문에 이제 블랙 앤 화이트는 거의 안 할 거예요. 이제 컬러 위주하고 좀 그 윗단계 3D 활용해서 하는 거 많이 할 거기 때문에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요거 해서 재질 표현하는 거를 좀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게 풀업이 되는 거고요. 풀업이 적용이 되면은 그게 이제 구도가 될 거고, 그렇게 될 거예요.